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설치된 미술 작품들, 굿바이전이라는 전시회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원래 오늘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새벽에 전격 철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칼을 들고 있는 그림, 작가는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쾌한 거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스페인화가 고야의 대표작 거인을 패러디한 그림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포스터를 패러디해 한남동 관절 리모델링 수의 계약을 풍자한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회는 서울 민예총 등 작가 30명과 야당 국회의원 12명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작가들은 12구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처음에는 전시회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젯밤 철거를 통보하고 새벽에 모든 작품을 철거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 비방 등의 행사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국회 장소 이용 내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시를 주관한 국회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낙인 찍었던 1989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로의 퇴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작가들도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에 항의했습니다. 21세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작품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풍자 만화가 금상을 받은 것을 정부가 엄중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대통령 풍자 만화인데요. 최근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작품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그 이유인데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 기관실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뒤로 법복 입은 사람 넷이 머리 위로 대검을 든 채 서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윤석열차란 제목, 작금의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2등상인 금상을 차지한 한 고등학생의 작품입니다. 평가위원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방송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작품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점수를 주셔가지고 이 그림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 문체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체부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했다며 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진흥원에 지원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정치색이 담긴 작품에 상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만큼 조사를 통해 예산이나 명칭 사용 등 정부 지원 사항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논란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튀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그림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처 대응을 참고해주기 바란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한 컷짜리 만화, 카툰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이 만화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는 게 있느냐고 웹툰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웹툰협회는 1,6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무리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문체부를 직격했습니다. 특히 문체부가 작품 자체보다는 공모전을 정치로 오염시킨 게 문제라며 진흥원을 연이틀 압박하자 반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혹은 외부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그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는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정부가 너무 나갔다고 한탄한 원로 만화가는 학생의 순수한 작품이 공격을 받아 어른으로서 부끄럽다고 안타까워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저 어른들이 난리를 부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 그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고 기차를 소재로 한 해당 만화가 표절이라는 정부 여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날선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운송수단을 갖다가 정부로 표현을 해서 풍자를 하는 작품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베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번 공모전을 지원한 부천시 역시 문화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며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침을 정해놓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고요. 문체부 대응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마저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와 이런 그 소위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만학의 대표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는 등 윤석열 차발 표현의 자유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이 만화 한 컷이 논란입니다. 작품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정부가 상을 수여한 공모전 주최 측을 맹비난하고 나섰죠.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 주장대로 그동안 이 만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은 정치와 무관했던 건지 역대 수상작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또 해외 만화 공모전은 어떤지도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는 학생 만화 공모전 역대 수상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만화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올해로 23회째 1000편 가까운 입상 작품들을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빈부격차, 환경 문제, 그리고 정치와 사회 문제를 비판한 작품들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수상작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지난 2004년 서민들 고통에도 아랑곳 않고 핵폭탄, 즉 탄핵 위기 속에서 살만나 한다며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2015년 메르스와 세월호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아몰랑이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대통령과 국회,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풍자한 만화도 상을 받았습니다. 풍자 대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원숭이로 묘사했고 총을 든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핵무기를 소중히 안고 있는 산모 모습으로 비꼰 작품도 있습니다. 일본이 마시는 와인은 일본군 위안부들이 흘린 피로 묘사하고 일본 전범기의 빨간 물감은 우리 민초들이 흘린 피로 표현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의 다른 수상작들도 만화 특유의 풍자로 가득합니다. 입시 아빠 찬스를 비판해 금상을 받은 작품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을 풍자한 수상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피우고 있는 건 지금이 유일한 사례인 거죠. 어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작품을 하나 두고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거죠. 해외는 어떨까요? 매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시상식이 열리는 장학재단의 학생 공모전을 보면 지도자나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다룬 수상작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주최하는 학생 만화 공모전에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이번 파문이 일기 직전까지 우리 학생들이 누려온 것처럼 학생들 작품에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넘쳐납니다.
논란이 된 작품이 표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원작자로 지목된 영국 만평가가 직접 절대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풍자적인 비판을 할 때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